네, 안녕하세요. 제가 SMP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잘 보셨나요? 근데 제가 영상을 잘 올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원장님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제가 하는 시술한 것을 참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 한 컷 한 컷 넣는 그 방법이나 기법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제가 힘 조절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영상으로는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보이면은 그냥 따라 하다가 보면은 실수가 나올까 봐서 제가 영상만을 잘 올리진 않는데, 그래도 SMP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남자분 헤어라인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남자분 헤어라인 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잘랐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항상 제 머리를 손질해 주시던 선생님 계셨는데 그날은 좀 바빴나 봐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아주 너무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나름대로 그분은 이렇게 잘 한다고 하셨을 건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막 자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타일이 너무 좀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보통 일주일 15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자라나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머리 해갖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볼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해하는 되는 건, 그래 또 15일은 길어나 라고 하는데, 우리 눈썹은, 반영구는 그렇지 않죠. 눈썹을 잘못하면은 최하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까지는 항상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하고 똑같겠죠. 근데 단지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고, 제가 머리를 보면서 제 머리를 잘라줬던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립니다. 다시는 이 사람한테 안 할래. 항상 하던 사람이 역시 그 사람한테 다시 앞으로는 그 사람한테만 할 거야 라고 저도 다짐을 해요. 근데 반영구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실수를 잘못하면은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다시는 그 집 가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영구를 하시는데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끔 혼자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술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짱구 눈썹 돼갖고 올라오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은 다 비대칭입니다. 그 비대칭이, 어떤 분은 비대칭이 저기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표시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짝짝이 돼갖고 저기 비대칭인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 비대칭을 눈썹이 나 있는 그 상태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비대칭을 잡아주는 것도 반영구 시술하는 원장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술을 이렇게 하는데, 손님들이 때로는 비싸요 이렇게 하고 오셨다가도 제가 디자인하고 뭐하고 해갖고 시술이 딱 끝나고 나면은 아주 흡족해 하세요. 이 정도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는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손님을 만족을 시켜주면 금액은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근데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짱구를 만들어 놓으면 손님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겠죠. 돈도 아깝고 만원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많이 받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해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영구 시술하는데 우리 원장님들 보면은 엠버 눈썹 열심히 고음판에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근데 맨 나중에는 실제 시술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시술을 하다 보면은 반영구 엠버 같은 경우는 10분 15분이면 끝나요. 양쪽 다 해도 10분 15분이면 끝나는데, 시술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것은 디자인이에요. 실제 하는 것은 10분 15분이지만 디자인에서 어떤 분은 30분 동안 디자인할 때도 있어요. 왜? 이분은 누워있을 때는 반듯한 것 같이 보이는데
디자인해놓고 앉아보세요 했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짝짝이가 돼 있어요. 그럼 앉아서 다시 맞춰갖고 이 사람 뭐 누워서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앉아서 서 있을 때 그리고 또 안경을 꼈을 때 그때 디자인이 반드시 나와야지만이 비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둥근 잘 쓰고는 있는데 손님들이 느꼈을 때 그냥 앉혀서 연필로 쓱쓱쓱쓱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뭐 프로 같아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디자인 잘 써요. 디자인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야 진짜 정확하게 센치를 재갖고 해주는구나 그렇게 손님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디자인 이쁘게 뽑아가지고 비대칭 나오지 않게 그래서 하시는데 짱구 눈썹 머시이든 수지든 엠보든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엠보도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앞이 연하고 뒤로 갈수록 진해지는 거예요. 그 그라데이션을 무시하고 그냥 꼼꼼히 열심히 가득만 채워주면은 짱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 디테일한 것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문 하시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엠보 눈썹은 자연 눈썹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진짜 자연스러운 내 모 같은 느낌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눈썹이라고 하는데 진짜 내 눈썹처럼 만들어주는 기법이 엠보 기법이에요. 그래서 짱구처럼 꼼꼼히 다 채워주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것처럼 한 올 한 올 만들어주고 어떤 게 내 거고 어떤 게 시술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주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엠보 기법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디자인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많이 채워준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언니들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자 오늘은 S&P를 제가 영상을 올렸고 저번 주에 헤어라인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30분 1차 마취하고 스크래치 내고 2차 마취하시면은 어떤 입술이든 어디든 다 하셔도 통증을 많이 못 느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차 10분 했는데도 아파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크래치를 정확히 안 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정확히 내주셔야지만 돼요. 그랬을 경우는 거의 통증을 못 느끼셔요. 그래서 한 번 정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내가 통증 크림 도포하고 나서 색깔이 변했나 안 변했나 그리고 콕콕 찔러서 손님이 통증을 느끼나 안 느끼나 체크해 보시면서 통증 크림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통증 크림이 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 걸로 찾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통증 크림을 제대로 잘 100%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입술도 패치를 쓰지 않아요. 제가 다음 영상에 제가 입술 시술하는 것을 한번 올려드릴 건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건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입술 시술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릴 거고 다른 영상도 뭐 아이라인, 엠보 이런 것도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릴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마취 통증 크림에 대해서 리도카인 함량이 어느 정도의 적정량만 섞여 있다면은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센 것을 쓰면은 오히려 탈각률이 많고 착색률 떨어뜨리니까요. 그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S&P 남자 헤어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분 헤어라인은 뒤로 묶었다고 생각했을 때 뒤로 헤어라인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어떻게 돼 있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처럼 한쪽으로 살짝 저도 이쪽을 헤어라인 살짝 했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저도 S&P도 했습니다. 모가 얇아가지고 안 하면 되게 훤해 보여요. 그래서 S&P를 했는데 흑채 뿌리니까 저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하는 방법만 아시면 누구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히 잘 하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저처럼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처럼 머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서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못생겼네요. 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여자분들은 안쪽에서 밖으로 빼줬는데 남자분들은 똑같이 머리가 저를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빼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빼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게 M자 머리예요. M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M자 머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얘는 앞으로 저처럼 앞으로 쓸어서 모아주는 헤어스타일이고요. 어떤 분은 7대3, 8대2로 가는 거죠. 그래서 7대3에 대해서 제가 보시면요. 이렇게 머리가 있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돼 있는 7대3, 7대3이나 8대2의 머리에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만큼이 빠졌어요. 여기를 채워줄 때는 어떻게 채워주냐면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머리는 여기서 이렇게 빗어서 같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 여기는 여기서 뻗어서 여기가 가르마가 되는 거예요. 가르마에서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빼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M자머리를 컵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시술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시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스타일이 어떤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7대3 이렇게 넘깁니까? 가래변을 이렇게 넘기냐에 따라서 한쪽은 이쪽으로 쓸어 내려주고 한쪽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저희는 뭐를 심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다 보니까 헤어스타일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반대로 바꿀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나 있겠죠. 그래서 손님한테 분명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그랬기 때문에 다음에 스타일이 바뀌면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로 이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반영구는 이분이 혹시 1년 후에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헤어스타일을 수성으로 쓰지 않고 유성으로 눈썹하고 있는 유성으로 씁니다. 다음에 헤어스타일이 바뀌면은 다음에 이쪽으로 바뀌어도 되고 이렇게 모아줘도 되는 거니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저는 항상 이런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SMP 전용 색소를 했습니다. 빠지지 않는. 두피는 SMP 전용 색소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라인도 저 같은 경우는 SMP 전용 색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시술하게 이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를 알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할 거야 해서 SMP 그냥 넣어요 라고 해서 넣는데 이렇게 했을 때 보통 3년에서 5년이 가요. 그때 지금 뭐 다음에 뭐 나이가 이렇게 그때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손님이 왔을 때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SMP 색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최소 3년에서 5년은 이 스타일 유지해 주셔야지만 되지 안 그러면은 결이 틀리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꼭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반영구 엠보 색소로 눈썹 색소, 유성 색소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꼭 맹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게 원장님 눈썹 색소 가지고 헤어라인 하는데 수성 SMP 색소 갖고 헤어라인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해도 돼요. 당연히 해도 되는데 빠지는 기간이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빠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라면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염두에 두실게요. 자, 헤어라인이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이건 헤어라인입니다. 이쪽은 두피예요. 이 헤어라인 피부하고 이쪽 두피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피부가. 그래서 여기 깊이하고 여기 깊이하고는 완전 틀려요. 그래서 SMP 기법을 따로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제가 영상에 올렸던 도트 기법, 점 찍는 기법, 도트 기법 아니면은 머리칼이 어느 정도 나 있는데
조금 채워주는 거. 근데 머리카락이 나 있는데 도트 기법 막 지금 잘못하면은 머리가 훤한 분한테 머리카락이 나 있는데 좀 훤해 보이는 분, 그분을 도트 기법 하면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때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시술할 때 도트 기법을 할 건지 엠보 기법을 할 건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저처럼 머리가 좀 많이 나 있는데 여기가 조금 비어 있다, 이 정도 머리는 도트 기법을 하면은 흑채 뿌린다고 하죠. 흑채 뿌리는 효과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채 뿌리는 같이 가득 차 있는 느낌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저는 흑채를 뿌리고 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은 도트 기법을 하면은 되게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조금 비었는데 흑채가 아니고 살이 많이 보이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엠보 기법으로 결을 하나 살려줘 가지고 진짜 머리칼이 나 있는 것처럼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고 1차로 2차로 도트 기법을 해주면은 아주 또 자연스럽고 꽉 차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람을 다 자세히 유심히 보면서 이 사람 어떤 게 낫겠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해보시면은 제가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려드린 게 도트 기법에 대해서 올려드렸고 엠보 기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어요. 두피 문신에 대해서. 근데 참고하실 것은 절대 눈썹의 힘하고 여기하고 같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 틀려요. 깊이도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고 그냥 따라서 흉내만 내신 분들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너무 깊이 넣으신 분들은 색이 퍼져요. 그래서 원장님 색이 퍼졌어요. 그분 너무 깊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은 두려워서 너무 깊이 넣으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너무 얇게 넣어가지고 3, 4일 만에 머리 이렇게 쑥 감다 보니까 다 빠지고 없어요. 너무 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원장님 분의 한 분이 제가 스핀 고음판 연습하는 거 위에다가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원장님 쉽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원장님의 노하우가 숨어 있겠죠 라는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은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뭐 했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진 않아요. 거기에 모든 것에 힘을 실어서 힘 조절을 해가면서 선 하나하나 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도트 기법도 두피 SMP 기법도 똑같습니다. 점 하나하나 찍는데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의 힘 조절이나 이런 게 다 신경을 써가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게 따라해 가지고는 잘못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 있으면은 SMP 같은 경우는 꼭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은 꼭 해봐야지만 되는 기법.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특강으로 SMP 기법에서 특강으로 가르치는데 특강할 때 거의 3시간 동안을 찍는 힘 조절 연습만 시켜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비어있는데 찍어주고 비어있는데 엠보 선 그어주면 돼요. 근데 엠보 선을 긋는 거야. 도트 찍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것은 힘 조절이에요. 그래서 잘못 찍으면은 올챙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점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딱 찍고 잘못해서 나올 때 이렇게 올챙이처럼 생기는 점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찍고 90도로 각도 찍어서 점만 똑똑똑 생겨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렇게 올챙이 같은 느낌 나와버릴 수 있고, 너무 깊이 넣으면 퍼져버리고 너무 약하면 빠져버리고. 그래서 거의 3시간 동안 특강을 하는데 3시간 동안을 찍는 연습만 열심히 시킵니다. 그럼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야 느낌을 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술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알고 모르고. 아주 쉬워 보이지만 모르면은 계속 내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작은 거 하나만 알면은 금방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MP를 할 때는 힘 조절 좀 잘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눈썹보다는 약하게 들어가야 돼요. 눈썹 엠보 기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하게. 근데 너무 약하게 들어가면 또 잘못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이 계신다면은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면서 힘 조절하는 연습을 가르쳐 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 힘에 대한 강도를 설명해 드리기가 참 아쉬워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눈썹보다는 약하게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빠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다음에 한 번 더 넣어드리면 되니까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고 색이 퍼져가지고 색이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푸르스름하게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색소도 깊이 들어가고 색이 퍼지면 색이 변색되는 느낌이 나와요. 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피부 깊이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투명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핏줄이 보면은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이 피가 팔에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빨갛지만은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푸르스름하게 그리고 색이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거 염두에 두시면서 SMP는 아주 얇게 조심해서 찍어주시고 엠보도 SMP 엠보 기법도 아주 얇게 조심해서 긁어주셔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쭉 긁어버리면은 우리 헤어라인하는 같이 힘을 줘서 쭉 긁어버리면은 색이 퍼집니다. 아주 가늘게 머리카락만큼 이만큼 채줘야지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두껍게 색이 쭉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그거 아주 주의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SMP에 대해서 남자 헤어라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우리 원장님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건데 다음에는 입술 하는 거 그리고 뭐 아이라인 하는 거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법이나 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건데요.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최고가 될 때까지 제가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 진짜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튜브 보시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확실하게 됐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는 것 같이 이 손님은 1년을 스트레스 받고 계셔요. 그래서 확실하게 했을 때 내가 100%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시술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손님한테 연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한테. 그래서 조심하시고 하셔요. 반영구 시술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대로만 배운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대충 했을 때는 아무리 해도 문제가 돼요. 저희 특강이나 추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 그런 분들 보시면은 다른 데서 수강하시고 뭐 10년 되시고 15년 되신 분들도 저한테 재수강을 받으러 오세요. 작은 거 하나 이 원장님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잘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그게 실수가 나오고 자꾸 그러는 분들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한두 시간만 잠깐 잡아드리면은 금방 잘하세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고 안 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교육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조심하게 그래서 100% 손님이 만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입술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 어렵지 않아요. 입술 마취 하는 게 어렵고 뭐 부르트고 멍들고 색이 안 먹고 그래서 저는 입술을 포기했어요. 반영하는데 입술 포기 저는 입술 안 해요. 때로는 저는 아이라인 안 해요. 아이라인 하면은 뭐 퍼지고 손님 아프다고 눈 팅팅 붓고 그래서 저는 아이라인 안 해요. 저는 눈썹만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알면은 아이라인 디자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라인 그냥 하시면 돼요. 10분 안에 끝납니다. 양쪽 다 해도. 그래서 아이라인 거저 먹을 수 있는 거. 입술도 마찬가지. 입술 물론 디자인 기본 디자인 하겠지만 저처럼 다 누구나가 다 입술은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 디자인 돼 있는 데다가 펜슬을 살짝 그려주고 안에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눈썹보다는 입술이 금액이 한참 더 비쌉니다. 금방 끝나고 손님 만족도도 되게 좋으시고 그런데 입술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입술을 하는데 쉽게 하는 방법
그리고 입술을 하는 방법,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유튜브에 공감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 감사하다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댓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입술 하는 거에 대해서 입술이 약하다고 생각했었던 우리 원장님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입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